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박상원 본부장님과 이제 스위치로 이제 3월 영업 전략을 맡게 된 강사 박푸른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27일 이후부터 거의 이거에만 매달렸습니다. 아시죠? 다들 자료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간이 좀 늦게 시작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4시 반인데 페이지가 118페이지예요. 근데 그러면은 한 페이지당 1분이 안 되죠. 그래서 빠르게 진행해보고 제가 이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박상원 본부장님께서 워낙 훌륭하게 잘 해오셨기 때문에 박상원 본부장님, 최소한 박상원 본부장님을 만큼은 해야 내가 안 잘릴 텐데. 그래서 제가 나름 RP 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업 전략에서 쓰실 수 있는 영업 현장에서 쓰실 수 있는 RP도 좀 담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오늘 내용만 잘 들으셔도 한 3월 달에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펜들은 놓으셔도 됩니다. 펜들은 놓으셔도 되고, 아시겠지만 우리 녹화가 되죠? 요즘 유튜브 링크 다운로드 받거나 했을 때 알아서 AI가 이제 스크립트 다 따줍니다. 그리고 이거 PPT나 이제 PDF는 여러분들께서 후기 또 잘 써주시면 공유를 다 그대로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것만 집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사진 찍어봤자 보세요? 안 봐요. 나중에 보면은 이거 언제 찍었지? 지워버리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시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자, 캡틴 박입니다. 제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또 새롭게 개시를 할 건데 설계사 사관학교라는 채널을 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캡틴 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할 거고요. 이러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카금융서비스의 리치몬트 본부장으로 있는데 올 2월 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프라임 에셋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동을 했고요. 너무 감사하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하게 됐었고 EBS 방송도 한 2년 가까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영상 보시면 유튜브 관련해서 영상 강의를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었는데 혹시 이제 유튜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람되지만 월 평균 영업할 때 월납 보험료로 280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3월 지난달을 너무 적었죠. 너무 적어서 많이 하셨다 하시는 분들을 100 좀 넘기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것부터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트 플랜이라고 하죠. 매주 이제 영업 일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이번 달 변동 이슈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오늘 배워서 나 누구한테 연락해야겠다 적으셔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던 3월의 키워드였어요. 자, 뭘까요? 첫 번째, 5세대 실손보험의 출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보험료 인상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레캔비. 레캔비 지금 잘 아시는 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좀 세일즈를 해야 될지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러납, 단기납 종신보험 중에서 매트라이프가 여전히 124%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4월 달에 확정적으로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죠? 이거랑 똑같아요. 예정 이율이 우리가 2.5%로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도 떨어집니다. 우리 앞서 첫 번째 이제 박진우 이사님께서 너무나 퀄리티는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전 증권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만큼의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은 못하지만 그래도 실전에서 쓰는 화법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변액 전성시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저임금 아니고 그냥 이제 순수 투자하는 거. 이것도 자녀가 초등학생, 이거는 중학생, 그리고 30대, 40대 부부분들 RP를 하면 저축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 10만 원씩, 20만 원씩 계약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제가 계속 그렇게 계약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 컨셉 상품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보험료 인상 이슈죠. 자, 예정 이율이 2.75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이율이 떨어진 거랑 보험료랑 무슨 관계가 있죠? 고객에게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4월에는 보험료가 오릅니다. 다음 달엔 보험료가 오릅니다.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짓말 같잖아요. 고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년에 딱 2번은 공식적으로 보험료가 오릅니다. 언제죠? 첫 번째?
상령일에 오르고, 두 번째는 4월에 오릅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유일한 이번 달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죠. 예전에는 이율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안보험을 똑같이 가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이 돈을 받아서 10%로 굴린다면 보험을 적게 받아도 많은 보장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율이 낮아지니 보험사가 굴려도 이자가 너무 적게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료가 떨어지면 그만큼 같은 보장을 받으려고 할 때 돈을 좀 더 내라.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이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5에서 10% 정도 오른다는 게 추세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공식적인 어떤 자료, 평균적으로 매년 얼마가 올랐는지를 좀 조회를 해보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5에서 10% 정도 오른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조 변화입니다. 아시죠? 단기납 종신보험의 이제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계속 그 700종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됐을 때 이제 100% 되고 환급률은 올라가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나갈 게 줄어들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우리 뭐가 시행되죠? 7월부터 1200%를 이런 것들 계속 맞물려서 보험사는 단기납을 너무나도 이제 점점 이제 줄이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700종신 수수료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반 우리 20년납 종신에 준하는 만큼 많이 주는데 그걸 팔 자신이 있다. 그걸 판매를 하시는 게 당연히 1순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3월 달은 단기납을 꼭 제한을 하셔서 30, 50씩 계약을 받아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 경험 생명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험 생명표가 이제 보통 이제 5년 주기로 되는데 언제 개정됐죠? 24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생명표가 바뀌어서 수명에 대한 변동은 없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죠. 5세대 실손보험. 5세대 실손보험의 변동사항 잘 혹시 아실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단순하죠. 비급여를 조금 더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혹시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5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5세대를 어떻게 세일즈로 연계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증 비급여, 이제 비중증 비급여로 나눈다는 게 핵심이고 자기부담금과 한도가 바뀐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의 타겟은 누굴까요? 2세대 실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세대도 포함이에요. 1세대도 포함인데 1세대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뭐가 어렵죠? 1세대는 만기가 없으니까 내가 선택할 그게 그냥 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2세대 실손보험 이제 15년 만기 되신 분들이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을 좀 타겟팅을 해서 미리 4세대로 바꾸시고 그걸로 다른 것들을 준비를 하시자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원들이 많죠. 다들 똑같죠. 옛날 보험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예전 보험이 압도적인 보장이죠. 그래서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가는 게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는 타겟들을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심은 보시면 이제 그 뱅크샐러드 아시죠? 어플 거기서 봤을 때 매년 10% 정도는 전환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때가 온다. 매년 10%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5세대 혹은 6세대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 첫 번째.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비급여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미리 하시는 게 고객님께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세대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 건데요. 5세대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나왔죠? 보험사가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그것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주도를 한 거예요. 정부가. 자, 첫 번째가 우리 계속 난리 났던 게 뭐죠? 의료 대란이 난리가 났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길거리에서 사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좀 위급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왜 발생이 됐느냐? 왜요? 비급여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혹시 여기서 의사 있으신 분
의사 자녀는 없으시네요. 자,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사명감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돈을 벌고 싶어서 일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의대를 가보진 않았지만 정말 뭐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뭐 펠로우하고 하면 10년 이상 해서 처음에 페이닥터로 일을 했다가 결국 목표는 뭐예요? 개원을 하겠다. 왜 개원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죠? 비급여가 많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흉부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정부가 갑자기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통제를 할게. 가격을 너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치과, 성형외과, 이런 데 가는 미용, 이런 피부과. 피부과도 거의 미용에 가깝죠. 이런 데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너무 커지고 그리고 응급실도 자기 부담 한도를 이제 뭐 90%까지 올렸는데 실비가 있으니까 뭐 90%, 80% 보상을 받으니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과도한 의료 쇼핑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건강보험 정책 효과가 저해가 돼서 이제 정부가 이제 칼을 뽑고 보험사는 이제 맞장구를 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약자의 65%가 보험금을 미수령을 해요. 이런 얘기들 또 데이터를 근거로 해주시면 좋겠죠. 비싸게 굳이 19만 원짜리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저희 어머니처럼 보험금을 안 받으시는데 바꾸시라고 해도 걱정된다고 계속 안 바꾸신대요. 그런 분들께도 이런 데이터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자의 9%가 나머지 80%의 보험금을 수령을 한다고 하죠. 실제로 비급여의 지급보험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이죠. 전후입니다. 자, 급여는 너무 심플해요. 급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4세대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할증제, 급여에 적용이 되나요? 안 돼요. 급여는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사도 손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뭐가 생겼냐? 자, 보시면은 임신 출산은 이제 국가에서 좀 장려를 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뭐가 추가됐냐면 외래의 건보 본인 부담률이 추가가 됐습니다. 건보 본인 부담률이 뭐냐?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의원급, 일반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병원급마다 10%, 20%, 30%, 40%의 자기 부담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따라서 이제 최대 자기 부담금들이 늘어난다. 요 차이만 있어요. 중요한 거는 비급여죠. 비급여가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 받습니다. 자, 하나만 기억하고 갈게요. 중증과 비중증을 나누는 기준, 뭐가 비중증일까요? 아시는 분? 암내심 아닌 거, 얼추 비슷합니다. 산정특례 아닌 게 다 비중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정특례 아닌 거. 자, 산정특례 대상자들은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딱 요거 하나 있습니다. 4세대와 동일한데 5세대가 되면서 좋아진 점. 맨 마우스가 보이나요? 혹시 포인터도 없는 것 같은데 맨 하단 보시면 지금 이게 AI가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500만 원 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자기부담금 한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입원 비급여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4세대라고 했을 때 자기부담금 얼마죠? 30%니까 5천만 원에 30. 1,500만 원이 자기부담이 됐었는데 5세대가 되면 자기부담이 50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요거는 5세대 실비의 유일한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외에는 4세대와 중증 비급여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중증이 문제죠. 비중증 이제 보통 1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5로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보장 한도가 얼마가 됐죠?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당 20만 원씩 받던 게 어떻게 됐습니까? 1당. 병원을 두 군데를 가면 2회였는데 하루에 가면은 그냥 하루를 통틀어서 20만 원으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부담금 쉽죠? 얼마죠? 50% 5만 원입니다. 미니멈 무조건 5만 원 이상은 자기부담금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금 미지급하는 것들은 동일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우리 비급여 3종 이런 것들이 제외가 아예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급여 할증제는 이제 4세대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5세대 실손은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뉴얼할 기회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를 리뉴얼을 한다. 5세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 지금 4세대가 확정이 된 거는 아니죠. 확정이 된 건 아닌데 4세대가 4월 달에 될 거라고는 얘기가 있는데, 자, 어떤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시죠? 혹시 지점이나 이제 본부에서 어떤 부분 준비를 하는 게 좋다? 당연히 이제 수술 플랜입니다. 수술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줄 것들을 안 주는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입원 수술했는데도 통원 의료비에서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1,000만 원짜리 수술을 하고 6시간 경과 아시죠, 다들? 어제 체류하고 나면은 입원으로 처리를 해서 입원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제는 보험사가 이거를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대법원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런 보상을 안 해주기 시작했다. 종합적인 판단 요소가 이런 거래요. 환자의 증상과 처치 내용과 그리고 환자의 행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체류 시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거죠. 백내장. 실제로 지금 1, 2세대까지는 뭐 보상이 되지만 이후로는 보상이 대표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사실상 요게 이제 백내장을 무조건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강남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조차도 갖추지 않았는데 입원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과도한 과잉 진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정말 치료를 목적으로 어느 정도 백내장의 정도가 심해지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하지 정맥류 그리고 이런 비급여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은 당일 퇴원은 통원으로 간주를 합니다. 언제요? 2022년 대법원 판례 이후. 이게 이제 5세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비급여 50%고 최소 자기부담금 5만 원이고 도수치료 주사제 MRI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특정 수술비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뭐 맘모톰이라든지 하지 정맥류 이런 것들 다 뭐죠? 비급여다라는 거죠. 특히나 비급여 수술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뭘까요? 로봇 수술입니다. 로봇 수술. 저희 아버지가 2022년에 12월에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다행히도 이제 치료가 잘 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금은 청구만 해봤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되셔가지고 정말 눈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때서야 뭐 헬스케어 한다고 해서 제 거 매트라이프 뭐 정기보험 넣고 그랬었거든요. 서울 아산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 진료를 다행히 좀 일찍 잡았고 전 수술 많이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근데 복강경 하면은 급여 항목이잖아요. 이것보다 당연히 비싼 비급여가 전 오래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복강경은 2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로봇 수술은 다음 주면 수술이 된대요. 근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비 있으시냐?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래서 실비 있으시고 1세대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겠다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얼마였냐면 수술비가 1,5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5세대 중증 비급여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혹시 의료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다른 로봇 수술, 암이 제외한 산정 특례가 아닌 로봇 수술들을 하게 됐을 때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분담 의료비가 많이 드는 수술 치료들을 아무래도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실비가 없을 때도 나중에 매회 반복해서 보장이 되니까 수술비가 필요하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아시죠? 너무나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단일 질병 수술비를 넣어주시면 좋을 거고 여기에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까지 보험료가 얼마 안 되죠. 이런 부분을 추가시켜주면 좋고요. 이제 난리 났어요. 1실종, 1팔종 난리 났죠. 왜요? 질병 1실종, 1팔종은 급여만 되잖아요. 5세대가 됐는데 1실종, 1팔종이 있으면 비급여가 아예 없습니다. 고객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1실종, 1팔종 아예 취급을 좀 안 하다 보니까 메리츠랑 삼성이랑 좀 몇 군데 회사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들도 지금 다시 1호종이 나왔죠. 혹시나 계속 주력으로 판매를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1호종을 좀 더 메인으로 판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빈도 질병수술비, 손해보험사에 주로 메인으로 있는 것들도 이제 특히 생활질환들, 비급여로 들어가는 고가의 수술들이 있을 수 있으니 금액을 조금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서 출시가 되면서 또 주로 세일즈를 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암, 순환계의 주요 치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들 지금 판매하고 계실 거예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부분을 더 타겟해서 설명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좀 RP로 녹여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급여 치료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원 치료가 몇 프로죠? 93%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최신 자료예요. 통원이 93%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봇 수술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항암 약물 치료제도 너무나 고액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액의 치료들을 어떻게 받는다? 통원을 하면서 받는다. 통원 한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잘들 알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성자, 중입자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죠. 가티 치료제 이런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왜 빨리 넘어가냐면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고 조금 더 화법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말이 빠른데 좀 조급해서 그래요. 혹시 속도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 자, 이제 보시라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PPT로 보시면 됩니다. 자료 활용하시면 되고요. 뇌심 치료비도 마찬가지죠. 자, 뇌심장 질환 고객분들이 혹시 좀 있으시다면 이게 비급여가 꽤 있다라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암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뇌심은 경험이 없으신 좀 초보 설계사, 좀 저연차 설계사분들은 데이터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뇌심장 질환도 생각보다 비급여들이 좀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보통 순환계 치료비엔 뭐가 또 들어가죠? 중환자실도 들어가고 또 1인실도 많이 입원들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뇌 기저부 수술 이런 것들이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입원 일수도 꽤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뇌 기저부 수술 진료비가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이렇게 발생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빈도 질병 수술비들을 준비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이런 것들 너무 데이터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다양한 자료들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 실제로 고객분들께서 붙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있으시다고 하면 같이 또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도 그렇고 병용치료죠. 하나만 하시는 경우들이 없어요. 항암 약물, 방사선, 수술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뇌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뭘 팔 건데? 자, 암보험 다 있죠. 암보험 진단비 1억씩 갖고 계신 분들, 2억씩 갖고 계신 분들 본 적 있으시죠? 요즘 최근에 중입자 판매 많이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고객분들 만나보시지 않으셨어요? 나 암 진단비 충분한데? 최근에 중입자도 가입했는데? 표적 항암도 있는데? 뭘 파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우린 팔아야 되는데. 뭘 파실 거예요? 주요 치료비를 팔아야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이 세 가지 치료를 한대요. 대표적이죠. 암수들, 약물치료, 방사선 치료. 다른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여줬더니 고객이 그래요. 나 로봇 수술, 다빈치 로봇 수술도 2천만 원 가입했고, 면역항암도 얼마 전에 가입했네. 면역항암 옛날에 나와가지고 1억 가입했고, 이런 것들도 싹 중입자도 가입을 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럼 뭘 파실 거냐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객님, 암 지금 충분히 갖고 계시고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거든요. 우리 폴더폰 좀 쓰시나요? 안 쓰시죠? 왜 안 쓸까요? 불편하니까? 맞아요. 불편하니까 안 쓰시죠. 전화만 됐지. 우리 카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만약에 폴더폰이 카톡도 되고 인터넷도 된다면 굳이 안 바꾸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보험이 있나요? 없기 때문에 보험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거 볼게요. X선
세기조절, 양성자, 중입자. 여기서 빠진 거 하나 뭐가 있죠? 담보 중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셨던 담보 중에 있었을 겁니다. 보통 어떻게 설계하세요? 아, 표정 넣고 비슷하게 뭐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담보 타다다다닥 넣어서 그냥 최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넣고 이렇게 설계하세요? 뭐가 빠져 있죠? 호르몬 치료가 빠져 있어요. 호르몬 치료. 호르몬 치료를 잘 알고 판매하셨다. 모르셨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고객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성이 많이 걸리는 대표적인 암 중에 뭐가 있죠? 유방암. 오, 바로 나오시네. 어떻게 나왔지? 자, 유방암. 유방암이 3가지가 있습니다. 아세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허투 양성 유방암, 그리고 3중음성 유방암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호르몬이죠. 암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먹는 거예요. 요런 걸 치료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항 호르몬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 작년 뭐 11월, 12월에 나왔던 뭐 DB손해 많이 판매를 하시니까 DB손해에 호르몬이 없었던 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허투는 뭐죠? 허투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발현이 되는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걸 치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적 치료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나 이거 다 가입했어. 라고 고객 얘기를 하신다면 호르몬은 없는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고객님, 우리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 왔는데 만약에 중입자 2가 새로 나온다면 그걸 또 가입하시겠네요? 또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또 가입하시겠네요? 고객님은 보험료만 계속 올라가고 계속해서 내는 거 좋으세요? 이 모든 게 뭐가 있으면 되는데? 암 주요 치료비 하나만 있으면 이걸 통틀어서 다 되는데 왜 그렇게 매번 나오는 보험들을 새롭게 가입을 하시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터치를 하면서 보험료 절감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주요 치료비의 장점은 뭐죠? 만기 보장 첫 번째. 반복이잖아요. 근데 이런 보험들 대부분 뭐예요? 일회성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면 좋다라는 거죠. 자, 요 자료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잘 안 보여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복제. 자, 우리 아까 호르몬 치료를 받는 암과 그리고 이제 허투 치료를 받는 암을 보셨죠? 유방암 성질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고 허투는 음성이래요. 그럼 이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항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수술을 하시고 나서 항암 치료를 3주에 동안 4번을 받는다라고 하고 항호르몬 치료는 몇 년을 받죠? 5에서 10년을 받아요. 그래서 주 사회를 지적을 하고 허투가 없으니까 표적 치료는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르몬 치료는 받고 방사선 치료는 해당 없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있었으면 우리 항호르몬 치료가 있었으면 매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죠 지금 한도? 호르몬 치료? 300만 원. 작년에 흥국화재, KB 얼마 있었죠? 3천만 원. 3천만 원 이걸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3천만 원 많이 판매하고 우리 돈 많이 벌었어야죠. 우리 돈 벌려고 보험 일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고객이 이 10년 동안 이 항호르몬 치료를 받는 300만 원이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항호르몬을 몰라서 가입을 못 하신 분들은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 같은 경우는 언제 발견하죠? 건강검진할 때 많이 발견하나요? 보통 아니죠. 우리 국가건강검진은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5만 원만 더 내고 아주 심플하게 하는데 언제 가죠? 아파서 병원 갔을 때 이 결과들을 많이들 알게 되십니다. 근데 아파서 가면은 연기 1기인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몇 기죠, 보통? 3기, 4기예요. 우리 전이가 몇 기죠? 전이가 스테이지 4입니다.
네, 연기가 초기 그 제자리에 있는 암인 거예요. 근데 암은 무슨 성격을 갖고 있죠? 침윤, 침범, 침습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자꾸 세포들을 정상적인 세포들을 먹어가면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갑니다. 확장을 해 나갈 때 처음에는 어떤 조직에만 있다가 이제 안에 이제 근육층을 파고 들어가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림프. 림프가 몇 기죠? 림프가 3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3기였어요. 림프. 3기 이제 림프 타고 이제 이제 방방곡곡을 돌죠. 그래서 어디 하나 정착을 하면 4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암들은 아까 암 수술이 있대요. 항암 방사선 치료비 있대요. 암 진단비 있대요. 뭐만 주는데? 암 진단비 뭐만 준다? 온바람만 주는데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안하려고 하는 주요 치료비는 재발암 전이암도 보상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만기까지 매회 반복을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계속 있다 하시는 분들께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측에 크게 써놨네요. 자, 귀하는 유방암 침윤성이래요. 상피내암이 아니고 이미 이제 침범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유방암 이제 절제를 하지 않고 보존을 했네요. 전이는 있다 없다? 전이는 없습니다. 병기는 2기고요. 호르몬 수용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호르몬은 안 해도 되죠. 표적 수용체는 있습니다. 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 항암요법을 3주 간격으로 입원을 4일 했다가 3주 뒤에 입원을 8일 했다가 3주 뒤에 통원을 6번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보세요. 방사선 치료를 매일 오후에서 10분 동안 총 30에서 35회 매일이죠. 이거는 월화수목금 매일 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5에서 6회 한다, 6회에서 7회 한다라는 건 딱 6, 5, 30, 7, 5, 35 요거라는 거죠. 표적 치료를 한다. 자, 이런 부분들께 어쨌든 우리가 주요 치료비가 있다라고 하면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자, 30회를 하든 50회를 하든 100회를 하든 1년 안에 해요, 안 해요? 1년 내에 하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과연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매회 반복해서 주는 담보가 있다라는 거 혹시 아실까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좀 타겟으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혹시 지방에서 오셨다. 거기서 한 번만 자신 있게 한번 해주십시오. 지방에서 대부분 서울 경기권이시죠? 대부분 고객분들이 이제 빅6 병원을 가시려고 하죠.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담양에 계십니다. 네, 힘들었죠. 다행히 제가 집이 송파 쪽이고 서울 아산병원이 가까워서 KTX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혼자 오실까요? 어머니랑 같이 오십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미리 전날 오셔서 다행히 숙박비는 안 들었어요. 근데 숙박비가 없으신 분들은 주변 모텔 잡으시거나 환자방에서 주무시잖아요. 그죠? 근데 KTX 왕복만 해도 두 분이서 20만 원 넘죠. 식사 사드려야 되죠. 이런 간접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그 주요 치료비가 필요한데 요즘 주요 치료비에 변화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실까요? 우리가 지금 돈이 지금 당장 나가는 것들이 막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선지급들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언제까지 리모델링 해야 돼요? 또 다시 와서 바꾸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DB 관련 영업들을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험료가 늘어나는 거는 고객이 원하지는 않아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선에서 보장이 늘어난다면 안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소규모 보험사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보험사를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시는 뭐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실제로 보험금 부지급률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고객분께 제시를 하면 보험금 부지급률 안 주는 거 줘야 되는데 보험사가 막 미루거나 안 준 것들을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별로 안 납니다. 이거 공시실에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긴데 고객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저는 이제 보험을 판매하는 세일즈맨이긴 하지만 약관을 잘 알고 여러분의 보험금을 청구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다. 제가 있으면 흥국화재, 한다부터 예전에 MZ손해였어도 보험금을 받을 것이고 제가 옆에 없으면 삼성생명, 삼성화재로부터도 보험금을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을 만났을 때 조금 비싼 보험사들, 메인 보험사들을 갖고 계셨다. 땡큐죠. 왜냐하면 1년을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 보험료를 비교를 했을 때 월 보험료도 줄어들고 총 보험료도 줄어드는데 보장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데이터로 많이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지급에 대한 얘기들도 체크를 하셔서 이런 것들 알고 계셨냐. 혹시나 고객들이 지방에서 이제 정말 장기간으로 이제 서울 와가지고 2시간 이상 버스 타고 오시면은 뭐 당일 올라오셨다가 당일 못 내려가세요. 보통 전날 올라오시죠. 왜요? 병원 가면 혹시 가보신 분 병원 아침부터 미어 터집니다. 9시 진료인데 9시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몇 시부터 와요? 새벽부터 와서 기다려요.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기 때문에 전날 올라오셔서 정말 7시, 6시 막 이때 가셔가지고 9시 진료인데 12시에 진료를 보세요. 넘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매회 반복되는 회사가 현대해상에 이런 상품들이 나왔었어요. 다만 단점은 10년이죠. 리밋이 있지만. 근데 접근하기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도 타겟이라고 생각해요. 나 안 보면 싫은데? 나는 보험 암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비싼 만기 가지 말고 10년으로 가라 라고 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요. 맞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가셔도 되고. 두 번째는 암에 안 걸리실 것 같다고요. 근데 큰 돈 들어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이 클래스로 가시면은 되죠. 그럼 보험료는 더 다운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좀 타겟팅을 해서 정말 보험이 싫어한다. 셋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셋 중에 2명 같은 분이시네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다른 분들이라면 이런 것을 제안을 했을 텐데 이게 가장 비쌉니다. 제일 좋긴 하죠. 매년 반복되고 만기까지 보장되고 급여든 비급여든 다 되는데 보험료가 이렇게나 비싸요? 근데 고객님은 안 걸리실 거니까. 근데 그래도 혹여 자식한테 피해 끼치면 안 되는 이 비싼 것들만 따로 받으실 수 있는 게 요 정도면 됩니다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있으신 분들, 없어도 좋고 뭐 중입자도 가입하신 분들, 왜 중입자를 가입하시냐고. 반복해서 주는 것들. 물론 있으면 좋죠. 보험료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깨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하게끔 해서 하나라도 걸면 그 다음 스텝은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분 지금. 자, 이해되셨죠? 네. 요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치매 간병이에요. 당연히 이제 레캔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이제 정보를 좀 드려야 되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재가급여, 시설급여 많이 판매들 하시나요? 네? 보험료가 비싸죠. 재가가 너무 비싸니까. 저는 그래서 재가를 안 팝니다. 네, 재가를 안 팝니다. 재가 파는 사람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설만 때려가지고 뭐 그 100만 원, 200만 원 이제 한도 막 채워가지고 두세 개 회사를 조합을 해서 세일즈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치매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형 등급을 받게 되시잖아요. 당연히 치매 비중은 높은데 등급의 환자 수를 보면은 5등급, 4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5등급은 어떤 분들이 하죠? 치매만 되시기 때문에 4등급이 더 높은 거예요. 치매 외적인 것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요즘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뭐가 납입 면제가 되죠? 몇 등급부터? 보통 5등급부터 납입 면제가 되죠. 뭐 그때 제가 최근에는 그 상품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ABL에서는 뭐 인지지원 등급부터 납입 면제가 된다라는 상품들이 나왔는데 보험료가 비싸긴 하더라고요. 면제가. 자, 제가 이제 재가급여를 팔지 않았던 이유는 이거예요. 재가급여의 이용 건수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객님, 간병이 필요할 때, 대한민국에서 간병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건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모시는 거. 두 번째, 시설에서 모시는 거. 세 번째, 요양병원에서 모시는 거. 네 번째, 병원에서 모시는 거. 이거 4개 빼고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요양병원과 병원은 어디서 해결하는 거예요? 간병인보험에서 해결을 하죠. 왜요? 의료보험에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비도 거기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재가와 시설은 실비 처리가 돼요? 안 되죠. 병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데 제가 재가급여를 왜 팔지 않았냐? 요거 때문입니다. 저는 실질적인 큰 위험에 좀 직면을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재가급여는 자기 부담금이 몇 프로죠? 15%. 시설은요? 20%죠. 근데 혹시 주변에 3등급 받으신 분들, 4등급 받으신 분들 재가급여로 하루에 몇 시간 쓰는지 아세요? 보통? 4시간, 뭐 3시간 이렇게 써요. 8시간 쓰는 분 보신 분 계세요? 쉽지 않죠.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1등급, 2등급도 아니고 3, 4등급이라면 월 자기 부담금 얼마면 된다? 요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굳이 급여를 50만 원 받으면 좋죠. 근데 내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20만 원 나가면은 나가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자식이 2명이다. 10만 원 부담하는 게 큰 위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재가급여를 배제를 합니다. 어디부터 간다? 시설부터 가죠. 자, 시설은 얼마죠? 시설도 이거밖에 안 되네. 맞나요? 아니에요. 시설은 정말 무한대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죠. 시설의 어떤 그런 퀄리티 이런 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액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미니멈한 이런 금액들 얼마 정도 될까요? 시설, 자기 부담. 100? 맞아요. 180까지. 그러니까 미니멈은 100인데 정말 이게 올라가는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가급여를 20만 원, 시설급여를 30만 원, 복지용구 뭐 10만 원, 노치원 20만 원 해가지고 6만 원짜리, 7만 원짜리 가입을 시켰어요. 과연 이게 고객분들께 도움이 되냐 이거죠. 저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선택하라고 하죠. 물론 고객이 선택하면 땡큐죠. 재가급여 다 때려넣고 다 때려넣으면 뭐 20만 원까지도 되는데 자녀가 2분이세요? 10만 원씩 내면 뭐 우리 보통 원수사 지점장님들 오시면은 뭐 한 달에 연금 플랜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150만 원까지 막 누적으로 받는다. 이런 것들 사실상 쉽지 않다.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은 그렇게까지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에 집중하시죠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도 그렇게 많이 넣는 편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치매보험을 우리가 깨야 되는 경우들이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치매보험을 예전에 가입된 치매보험을 한 99%는 다 깹니다. 깰 수가 있습니다. 그 화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객님, 우리 치매보험들 2018년도 이전에 가입된 보험들이라고 하면 일반체 보험들이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장기형 등급 있고 치매 있는 거. 이 상품들의 장점은 뭐죠? 2018년도 이전. 장점. 환급금입니다. 환급금 빼고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뭐 4등급 뭐 1,000만 원, 3,0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으신다고 하면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4등급 3,000이면은. 그렇죠? 근데 납입한 보험료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을 내고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내고 3,000만 원을 받는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가입한 보험들. 자, 2020년 이후에 가입한 치매보험을 생각을 해볼게요. 2020년도에 혹시 보험 영업하셨던 분 20년에 계실까요? 혹시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당시에 치매보험의 장점. 환급금이죠. 지금 단기납 종신보험처럼 저축 컨셉으로 많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이제 경증 치매 진단비가 뭐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깨지는 않습니다. 이제 5년 동안 납입한 거 무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경증 치매 진단비는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안 깼는데 제가 타겟을 잡는 건 뭘까요? 중증 치매예요. 중증 치매. 확률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증 치매. 중증 치매 우리 상품들 이런 거 있죠. 중증 치매 걸리면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준다. 이런 상품들. 뭐 개정돼서 뭐 최대 3년까지 준다. 이런 상품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를 깰 수가 있습니다. 뭐로? 확률로. 자, 우리 요 부분은 적어 주시면 좋아요. 국립중앙치매센터. 중앙치매센터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 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중앙치매센터는 국립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정부 기관입니다. 자, 2024년도 노인 인구가 몇 명이죠? 1,000만 명이죠. 5천만 인구 중에 20%가 노인 인구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치매 구성 비율을 보겠습니다. 자, 정도 치매가 몇 프로입니까? 중등도는 몇 프로예요? 중증은요? 자, 그러면은 중증 치매 환자 몇 프로다? 아니죠.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9.15%입니다. 노인 중에 10명 중에 100명 중에 10명이라 할게요. 100명 중에 10명만 치매에 걸려요. 그 중에서 중증 치매가 몇 프로다고요? 중증 치매 환자의 유병률은 0.25%입니다. 요게 실제 데이터예요. 고객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께서 혹시 고스톱을 쳐보신 적이 있나요? 고스톱을 쳐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고객님이랑 고스톱을 치는데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거든요. 제가 고객님한테 패를 다 보여달라고 하면 저를 이길 수가 있나요? 없겠죠. 제가 상대방의 패를 다 보고 한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내기를 건다면 누구한테 걸겠습니까? 패를 다 본 보험회사에게 걸겠죠. 근데 고객님의 이길 확률은 몇 프로냐면 0.25%입니다. 99.75%의 확률로 누가 이겨요? 제가 이겨요. 근데 판돈은 누가 내죠? 판돈 제가 내나요? 고객님이 내세요. 얼마씩? 1,800만 원씩, 2,000만 원씩 고객님이 내시고 경증 치매일 때 뭐 300만 원, 중증 치매일 때 뭐 500만 원 이렇게 하고 중증 치매일 때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보통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고객님이라면 여기에다가 돈을 거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물론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무해지라서 환급금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지만 앞으로 내야 될 돈이 1,200만 원, 1,700만 원이에요. 고객님 이 돈 아깝지 않으세요? 이 돈으로 고객님께서 훨씬 더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들이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준비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객분들이 대부분 눈물을 머금고 깹니다. 근데 깨야죠. 실제로 확률이 이런데 못 받잖아요. 누가 800만 원, 300만 원 받자고 2천만 원을 냅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고객분들에게 충분히 설득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레캔비죠. 레캔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레캔비는 예방을 하는 겁니다. 예방을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하는 거라서 FDA에서 정말 완전 승인한 최초 항체 치료제고 한국에서도 이제 맞을 수가 있고 식약처에서도 작년 기준으로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처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대요. 예방이기 때문에 정말 처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좀 지식적으로 좀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캔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거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이제 베타라는 거를 이제 잡는 겁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뭐냐? 알츠하이머 병 인지기능 저하 관련 원인 물질. 이게 플라크 형태로 축적이 되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뇌예요. 음성인데 이게 양성으로 뜨면은 이런 식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적 치료제처럼 아까 우리 허투 이제 표적 치료한 것처럼 이거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 치료를 하는 게 바로 레캔비입니다. 레캔비.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치매 보험을 해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 급여와 이 부분을 좀 연관을 시키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78%가 감소를 하고 그리고 지연 효과도 27%가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가 줄어들고 실제로 이제 질병 진행이 줄어들었다.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셉은 요거죠. 타겟은 요 세 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부모 간병 경험자입니다. 가족이 간병인인가요? 요즘 뭐 집에서 노모를 모시고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예방을 하시게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객님께서 아프시면 집에서 계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집에서 요양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한테 손을 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딜 간다? 시설에 가잖아요. 그럼 4등급이 아까 좀 더 앞서 넘어갔을 때 4등급일 때 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지만 신청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가족이 간병할 수 없는 어려운 게 증명이 됐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시설급여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 있다면 걱정 안 끼쳐드리고 어디 들어가면 된다? 시설 저희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혹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치매를 좀 예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만성 질환자들도 그렇고 이제 1인 가구라면 특히나 이제 뭐 고객분들 보면 돌싱 많잖아요. 돌싱분들도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 필요 없다 했을 때 정말 시설이랑 치매 하나만 우리 암 걸리면 그 죽으면 되지 우리.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 내가 치매 걸렸는데 어떻게 죽어요? 요거라도 우리가 미리 예방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레켄비 치료 비용이 꽤 많이 들죠. 투류약비가 얼마죠?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금액들이. 자, 그래서 제가 유일한 요 페이지예요. 우리 그 보험료 비교 페이지를 하나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준비할 여력도 없었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받는 이거 비교 분석 자료로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유일하게 판매할 회사가 어디죠? GA에 계신다면 하나손해보험이 유일하게 3,600만 원, 100만 원씩 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A에 계신 분들은 하나손해보험 쪽으로 하시면 되고 원수사에 계신 분들은 자사의 상품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켄비가 어쨌든 그 우리 호르몬처럼 그 아까 호르몬 치료처럼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세일즈를 좀 같이 하시면 좋겠다. 자, 컨셉 상품입니다. 시간 계속 체크할게요. 30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월이면 뭐죠?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쉬어가면서 운전자 보험들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스쿨존 되어 있는지. 물론 운전자 보험에 이제 변호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하차시 추돌사고, 승차시 충돌사고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산. 회사마다 컨셉이 다르지만 그 상해 뭐 통합사면 진단비 뭐 이런 것들 사실 저는 이 컨셉 많이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전 짜잘한 것들 뭐 이제 뭐 용종 100만 원 플랜 이런 걸 잘 취급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컨셉으로 활용을 하시라고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펫보험 저도 강아지가 이제 그 10살짜리를 그 어디죠? 반려마루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와가지고 이제 2년째 지금 키우고 있는데 나이가 있어서 보험 가입은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펫보험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요즘 보험료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쉽지가 않다. 고객도 니즈가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보상 너무 적어졌죠. 안 좋아져가지고 좀 쉽지 않다. 자, 종신보험이죠. 이런 컨셉들 넘어갈게요. 모르지 않죠? 다들 아시잖아요. 뭐 돈 받아서 연금으로도 쓰시고 상속으로도 쓰시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납 자료들 요것도 한번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또 뭘 팔 건데 그렇죠? 당연히 뭐 얘기했죠 처음에? 처음에 그 우리 이슈 3월 달러 얘기했죠. 달러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좀 제가 하는 RP를 조금 더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하실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고객님,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뭘까요? 분산이에요, 분산. 나눠서 넣는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만나시는 고객분들 중에 이 연령대가 5, 60대가 많죠? 아무래도 5, 60대 분들 중에 주식한다, 비트코인 한다 있나요? 거의 없죠.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 타겟입니다. 우리 아까 질문 누가 해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주식 그런 분들 설득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주식하는 분, 비트코인 하는 분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 제외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산인데 물어보죠. 비트코인 하세요? 주식 하세요? 아니, 나 그런 거 싫어. 다들 이러지 않나요? 그럼 그분들한테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 하고 계세요? 적금하고 있거나 저축보험 갖고 있거나 방카에서 뭐 상품 가입하거나 어머님 어렵지 않게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전 세계에 유일한 안전자산이 두 가지가 있죠. 사실 답이 나와 있는데 이제 RP 할 때는 PPT를 이제 순차적으로 슬라이드를 치기 때문에 이제 멘트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안전자산이 뭐가 있죠? 두 가지? 금하고 달러입니다.
부자들이 이 두 가지를 가장 모으죠. 대부분 얘기하기 좋은 게 IMF를 얘기를 해요. IMF 때. IMF 때 우리 뭐 했죠? 금모으기 다 얘기 나오죠.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왜 금모으기 운동을 했죠? 나라빚 갚으려고 그랬죠. 나라빚을 왜 갚아요? 그럼 빚을 졌네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졌어요? IMF한테 졌죠. 세계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뭘로요? 달러로 빌렸죠. 달러로. 근데 우리나라가 IMF가 와서 뭐가 나서 부도가 나버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똥값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막 1조를 모아다 줘도 휴지 조각인데 안 받죠. 그래서 이 달러 좀 바꿔주세요 하려고 뭘 모았다? 금을 모았던 거예요. 물론 금이 어쨌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과거로부터 가장 이제 가치 있는 자산이지만 패권은 누가 갖고 있다?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은 달러보다 아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말이 틀린 거 아닙니다. 틀렸다 반박하실 분들은 여러분 생각 맞아요. 그냥 화법이고 알피입니다. 금은 달러를 모으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 본질은 달러 확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달러가 중요한 건 알았는데 주식 간단하게 주가 지수에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거 보면은 몰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IMF 때도 우리나라가 힘들었었고요. 옛날에 미국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도 힘들었었죠. 이런 시기가 계속해서 3, 4년 주기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주식은 위험한 거 아시죠? 근데 달러는 뭐라고요? 안전자산인데 둘은 반대로 움직여요. 위험한 게 높아지면은 좋아지면은 당연히 안전한 건 떨어지고 위험한 게 좀 주식이 떨어지면은 달러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보시면 좋아요. 시소처럼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실제로 환율은 어떻게 변동됐죠? IMF로 떨어질 때 이게 지금 사실 AI로 따온 거다 보니까 폭락이 많이 적어 보이는데 엄청 크죠? IMF로 떨어질 때 환율은 어땠습니까? 가장 최고점을 찍었을 때 1,900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로우 전쟁 때 지금 자료가 좀 돼서 우리 어제 뉴스 보셨어요? 뉴스? 1,500원을 잠깐이지만 최초로 우리 금융위기 이후로 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는 사실 경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뭐 우리나라 코스피 뭐 6,000 넘었다, 7,000 넘었다 환율이 높으면 사실상 의미가 많이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생각하면 쉬워요. 자국의 경제가 좋아져도 환율이 떨어져 버리면은 가치가 없다. 자, 아무튼 이런 시기가 언제 한 번씩 온다? 3, 4년에 한 번씩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달러를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을까요? 달러가 비싸게 사고 싶으세요? 아니죠. 근데 지금 얼마라고요? 1,400원. 비싼 거 아니야? 우리 김진우 이사님께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이거를 고객들에게 납득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고객들은 생각하는 거 딱 하나. 떨어지면 어떡한데? 이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머님, 선생님 달러를 1년 동안 사 모았다고 해볼게요. 자, 700원에 살 때도 있었고요. 800원에 살 때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평균 확률은 등락이 크죠. 그런데 우리 적금도 그렇고 저축 상품도 그렇고 보통 몇 년을 모아요? 오래 모아요. 최소 5년, 뭐 7년 이렇게 모읍니다. 1년이 아니라 만약에 10년 단위로 이렇게 꾸준하게 오를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면 어떻게 되죠? 이게 평균이 맞춰집니다. 전기간 동안 사면은 평균은 이렇게 돼요. 고객님, 지금 고객님께서 1억을 1,490원일 때 달러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달 적금이나 뭐 이런 것도 하시는 거 10만 원, 20만 원 모으시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모아 가보자. 왜? 달러는 안전 자산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따가 수치를 또 눈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균이 맞춰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우리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자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만약에 월 납입액이 100만 원씩 납입을 해볼게요. 언제 가입했냐면 좀 낮을 때 가입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면은 마우스가 보이나요? 네, 여기 2010년도에 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몇 년 납? 7년을 납입을 하는 거죠. 평균을 하니까 1,114원이래요.
그리고 언제 판매를 하느냐? 좀 높을 때 팔까요? 언제 팔까요? 한 마우스가 요쯤 판매를 한다고 해볼게요. 얼마죠? 환율이 1,400원 돌파할 때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입 제한서를 하나 보여줍니다. 우리 달러 종신보험의 가입 제한서를. 환급률이 125%래요. 자, 고객님 100만 원씩 7년을 모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의 원금은 8,400만 원이고 요게 매월 평균 오를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가지고 7만 5천 불을 모았어요. 7만 5천 불. 근데 이게 보험 상품이라서 고객님께 이자를 준 겁니다. 얼마를? 25%를 붙여주니까 얼마가 된 거죠? 9만 4천 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해지를 했어요? 고점에서 해지를 했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판매 환율이 1,448원이라서 얼마가 됐어요? 1억 3천이 됐습니다. 수익률이요, 62%가 됐습니다. 162%가 된 거죠. 자, 그런데 고객님, 너무 좋은 상품 아닌가요? 너무 좋은 상품 아닌가요? 근데 고객님, 이 말만 믿으면 안 돼요. 의심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셔야 돼요. 왜요? 뭘 의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 말하는 게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의심하셔야죠.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떨어질 때 팔았어요. 어쩔 수 없다. 내 돈이 필요하네. 지금 1,069원. 9원이죠. 이때 보니까 보험사 환급률도 이제 우리가 보통 10년을 채워야 되는데 10년을 못 채운 거예요. 못 채웠을 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8,400만 원을 넣었는데 요게 1%가 이자가 붙었는데 환차액이 마이너스가 돼서 얼마가 됐다? 8,167만 원이 됐습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자, 고객님, 근데 저라면 이럴 때 기다릴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올라갈 때까지. 언제 오를 줄 알고요? 저도 모르죠. 근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으니까? 3, 4년 만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죠. 정말 돈이 필요하시면 선생님, 이거 뭐 하면 될까요? 약관 대출 하시면 되죠. 약관 대출 하셔서 쓰시고 기다리시면 아까처럼 수익률이 이렇게 났을 때 상계 처리하고 환급금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볼까요? 11.5%. 좀 더 기다리면은 아까처럼 이제 60 몇 프로까지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 대한민국 전 세계 가장 큰 안전자산, 금과 달러. 혹시 금 갖고 계세요? 지금 금 너무 비싸죠. 어떻게 사요? 매달 가가지고 0.5돈씩 주고 사게도 그런데, 그렇죠? 내가 20만 원어치 금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달러로 안전자산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 데이터는 우선 124%는 확정이고요. 확정이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수익을 점점 더 많이 불려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상품 설명을 할 때 당연히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세일즈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다 설계사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세일즈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시간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변액연금 충분하겠네요. 자, 변액 자격이 있으신 분들 한 번만 거수해 주시겠어요? 있으신 분들. 자, 변액 있으시니까 연금들 혹시 많이 판매를 하시나요? 저 요즘 최저보증연금을 세일즈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합법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조금 이제 저도 공격형으로 투자를 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PPT로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제 40세부터 월 얼마씩 넣었을 때 돈은 얼마가 되고 돈 얼마 꺼냈을 수 있는지 90만 원씩 25년간 저축하는 게 가능할까?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변액.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막 전체적으로 증시가 등락이 있고 최근에는 28일에 이제 미국이 전쟁이라고 안 하죠. 트럼프가 전쟁이라고 하려면은 이제 상원 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전쟁이 아니다.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도 그랬습니다. 전쟁이라 안 하고 작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코스피도 빠지고 있지만 자, 변액을 하셨던 분들께 여쭤볼게요. 변액 관리 하시나요? 어떻게 해주죠, 고객분들께? 못하죠. 하시는 분들, 나 자신 있다.
있으세요? 있으세요? 지금 시황 너무 좋잖아요. 막 국내 코스피거 보면 뭐 200%짜리도 있고 어마어마한 1년 수익률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좋을 때야 좋지. 내가 1년만 하고 그만둘 것도 아닌데 2년 뒤에 3년 뒤에 코스피가 완전 망가져 버리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고객의 원망을 어떻게 해지를 하죠? 저는 그거를 할 자신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RP도 여러분들 관리 안 해도 되는 RP를 알려드릴 거예요.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진짜로. 자, 이런 것들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수익률들이 된다. 최저보증연금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은데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게 매트라이프, 동행, 미래에셋, 변액, 그리고 카디프.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프라임에셋 있을 때 BNP 파리바가 제휴가 안 돼 있어서 미래에셋만 판매를 했었습니다. 시책이 좋았거든요. 동행보다 사업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도 좋고 나도 좋고 해서 미래에셋을 했는데 이제 이직을 해서 카디프를 좀 많이 판매를 해볼까 생각해요. 카디프가 수익률도 좀 잘 내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수익률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코스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뭘 팔 건데? 자, 갈게요. 자, 지금까지 안 어려우시죠? 괜찮으시죠? 네. 조금만 숨을 좀 돌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내용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네. RP 머신이었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게 한 5만 가지쯤 되는데 오늘 한 3가지만 풀어봤어요. 우리 예전에 흑백요리사에서 5만 가지 좌. 네. 자, 고객님, 제가 부자가 되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해요. 자산 불리고 싶으시죠? 자산 불리고 싶으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한 명도 없어요. 자, 공식이 뭐냐면 요거예요. 보면 고객의 반응이 뭘까요? 뭐야 이게? 그렇죠? 뭐 이게 뭔데? 라고 하죠. 근데 요거 뭔지 아시는 분? 제가 선물을 준비한 게 없습니다만 아시는 분? 복리 공식입니다. 자, P는 자산이죠. A는 저축액, R은 이자, N은요 시간입니다. 그죠? 볼게요. 100만 원씩 예금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 예금을 해요. 1년간 10%의 이자를 주면 얼마예요? 110만 원이죠. 110만 원에 10%가 또 붙으면 얼마가 되죠? 121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복리 공식이에요. 들어보셨죠? 하면은 다 들어봤대요.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죠? 부자가 되는 공식이 이겁니다. 근데 이걸 활용하시는 분이 있다 없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활용했을 때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우리 옆에 놀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 이름이 누구죠? 이준이라고 했을 때 이준이가 부자가 될 수 있게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A, R, N 중에서 저축액, 이자, 시간 중에서 통제가 가능한 건 뭘까요? 저축액 가능하죠. 내가 10을 할지 100을 할지. 이자는요? 이자는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시간은요? 가능하죠. 내가 1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A, R, N 중에서 자산 증대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다들 맞추시면 안 되는데 원래. 자, 대부분 여기서 뭐 A라고도 하고 R이라고도 하고 하죠. 당연히 시간입니다. 자, 요 네이버에 이자 계산기라고 치면은 나와요. 100만 원씩 적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비에 대한 개념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자, PPT 드릴 건데 사진 안 찍으셔서 괜찮아요. 네. 자, 2년 2년이죠. 2년 2%와 10%의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원금이 얼마죠? 2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자, 2% 이자를 붙이면 에게 50만 원 이자에 세금 떼고 42만 원이 붙습니다. 자, 10%를 굴리면 어떻게 되죠? 220만 원이 이자가 붙어요. 고객님께 여쭤봅니다. 220만 원의 이자 많이 붙었나요? 어떠세요? 고객이 반반입니다. 많이 붙었네? 아니네?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220만 원, 우리 자산을 불리고 싶다고 했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220만 원이 고객님을 부자로 만들어 줍니까? 220만 원 받으면 뭐 사고 싶었던 거,
낚싯대를 산다거나 뭘 한다거나 골프채를 바꾼다거나 이러시겠죠. 가방을 사온다거나. 부자가 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죠. 2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한번 굴려볼게요. 10년 갑니다. 원금이 1억 2천인데 이자가 얼마가 붙었죠? 1,000만 원이 붙었습니다. 10% 얼마 붙었죠? 7,300만 원이 이자로 붙었습니다. 많이 붙었나요? 꽤나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이 붙었죠. 제가 한번 10년 더 굴려볼게요. 20년 원금이 2억 4천입니다. 이자가 4,700만 원이 붙었고 20년을 굴렸는데 4,700입니다. 얼마죠? 얼마입니까? 5억 2천이 이자입니다. 5억 2천이 이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시간에 굴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간. 왜냐하면 아무리 금액이 많고 이율이 높아도 시간이 짧으면 큰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실 거 세금이 얼마입니까? 밑에 지금 원래 세금이 세금 떼는 거 세금이 8천만 원이에요.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악정고투하면서 모았는데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세금 8천만 원씩이나 떼어가지? 이 세금 아깝죠? 아깝지 않으세요? 이 세금까지 다 내 돈이면 좋지 않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뭘 활용하면은? 비과세를 활용하면은 할 수가 있죠. 비과세 조건이 뭔데요? 비과세 조건. 자, 최소 5년 납입, 5년 거치가 조건이죠. 그래서 10년. 10년인 거예요. 우리 그럼 아싸 땡큐죠. 우리 어쨌든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년 최소 하면은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근데 20년 이렇게 굴러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된다. 그쵸? 우리 시간에 한번 투자하면 될까요? 아니요. 저를 의심하셔야죠. 아니요. 비과세는 알아서 해줄 거고. 뭘 의심하는데요? 자, 10%. 이거 누가 내줄 거예요? 10%를? 이거 의심 안 되세요? 10% 무조건 낼 수 있다고 하면은 사기꾼 아닐까요? 저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자, ARN 중에 R은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전문가의 영역. 전문가는 누구죠? 전문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고객분들께 좋은 플랜을 안내를 해드리고 가이드를 도와드리는 사람이지 저는 진짜 전문가를 말을 따라서 고객님께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질문. 여러분, 그럼 전문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질문입니다. 제가 고객분들께 똑같이 해드려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주식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 주식 싫은데 아니요. 우선은 들어보세요. 주식 중에 하나만 딱 산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다 그래요. 현대자동차, 삼성이 거의 한 90% 이상 나옵니다. SK하이닉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잘 몰라요. 삼성, 우리 삼성공화국이잖아요. 삼성 얘기를 하시죠. 그럼 삼성에 투자하면 될까요? 아니요. 저는 삼성에 투자를 안 합니다. 어디에 투자할까요? 진짜 전문가 누구다? 혹시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불리는 부자 워렌 버핏. 바로 나오죠. 사진 띄워놓으면은 바로 대답을 하세요. 워렌 버핏. 2007년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워렌 버핏이 도발을 하나 합니다. 10년 동안 S&P 500 인덱스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 자기가 5억을 주겠다고 광역 도발을 시전을 해요. 덤벼라 이 자식들아. 누가 받죠? 테드 사이즈라는 사람이 오케이 콜 한 판 뜹시다. 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헤지펀드 5개를 고루고루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돈이 많은 양반들이다 보니까 내 돈은 필요 없다. 나의 명예가 중요하다. 이기는 게 중요하지. 돈은 기부하겠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워렌 버핏이 이겼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러면서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내가 죽으면 유산의 90%는 투자해라. 아마 뭐 10%만 이제 유산으로 가족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시 재투자하고 환원해라 이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분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분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S&P 500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해요. 우리 뭐 증권가 많은 분들이 사고 팔고 펀드 매니저, 주식 방송 이런 얘기 이분보다 돈 잘 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는 이분 얘기 듣고 가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S&P 500이 뭔지 아세요, 고객님? 모른다.
아, 모른다 하면 손 안 드시니까. 아시는 분. 뭐죠? 미국의 500대 대기업. 500대. 그냥 미국의 대장주 500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프로죠? 2%래요. 2%. 진짜 쥐꼬리만한 시장 코스피에서 6천 찍고 있다고 이러고 있어요. 미국 전 세계 시장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미국의 500개 대장주입니다. 자, 어디가 있는지 볼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맥도날드, 구글, 존슨앤존슨, 마스터카드 막 다 읽어줍니다. 기업 이름 쓰지도 않았죠. 보면은 아는 기업들만, 저도 알고 있는 기업만 제가 캡처해서 갖고 온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여기 지금 빠져 있네요. 뭐가 빠졌죠? 엔비디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엔비디아 제가 추가를 해서 좀 제공해 드릴게요. 엔비디아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 것 같은 것들만 몇 개 안 되는 거 모아놓은 거예요. 얘를 실제로 리스트업을 해서 보면요, 요렇게 됩니다. 읽어보면은 메타 있고요, 페이스북, 월마트, 그리고 넷플릭스도 있고 3M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막 이 코스트코도 있고 엄청 많아요. 고객님, 삼성 우리나라가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미국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삼성 하나가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이 500개 회사가 다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망할 확률이 그만큼 아주 극히 낮다. 이래서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시는 분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라고 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로 내기를 해서 이겼잖아요. 왜 알려주는데 안 하냐고. 왜 알려주는데 헛짓거리를 하냐 이거죠.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선 지금 이제 전 기간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S&P 500을 치고 그냥 할게요. S&P 500을 치고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막 떨어지는 1년짜리 보면은 막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자, 이 구간만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예시로 요 구간만 잘라서 보여준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주식을 모아서 시작한 사람이라면 갑자기 30%가 폭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저기 갑자기 떨어진 때가 있죠. 2020년도에. 뭐죠? 코로나 때 30%, 40%가 빠졌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빠졌어요. 우리나라도 빠졌지만 미국도 빠졌다. 그 직전에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마이너스 40 찍고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주식은 안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근데 우리는 뭐에 투자한다 그랬어요? 시간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짜리를 3년짜리로 보여주시고 3년짜리를 10년짜리로 보여주시고 전 기간짜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면 조커에서 그 유명한 명언 있죠.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뭐다? 희극이다. 이게 주식이랑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봤을 때 마이너스 30 터지면 비극이죠. 근데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자, 고객님. 하루에 10,000원씩이면 한 달이면 30만 원입니다. 시간을 믿고 오르든 떨어지든 고민하지 마세요. 1억을 지금 당장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매월 10만 원씩, 20만 원씩 적금해야던 걸, 20만 원 지금 하시던 걸, 50만 원 적금하시던 거를 여기에 옮겨 담아서 앞으로 지금 어쨌든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10년 최소 굴려주시고 절대 깨지 말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평생. 20년이고 30년이고 굴려주신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자산을 불릴 수도 있을 겁니다. 기다림을 믿고 투자하신다면 정말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50만 원 그 적금하고 계시니까 애가 2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뭐 25만 원씩 제가 다음에 올 때 그 보장성 보험 준비하면서 같이 플랜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린 자녀가 있고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금 농담 안 하고 70% 이상은 계약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추가 납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이제 양심인데 저는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왜요? 해봤자 10만 원, 20만 원짜리 계약 받잖아요. 근데 이제 욕심내서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받고 나중에 욕먹느니 추가 납입을 저는 반드시 안내를 합니다. 10만 원짜리 하시고 뭐 하시라고? 추가 납입을 2배속까지 할 수 있죠. 추가 납입은 사업비를 안 떼니까.
안 떼니까. 그래서 요 얘기들을 하시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더 넣을 게 많았는데 정말 시간도 없고 뒤에서 오늘 강의 들으실 때도 계속 막 미친 듯이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끝났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들어보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